자, 계속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 클립에서는 특별한 연산자, 콤마 연산자와 사이즈 오브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중에 콤마 연산자가 있습니다. 콤마는 콤마라고 적어서 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 오브 연산자가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는 영어 단어로 구성된 연산자입니다. 이제 먼저 사이즈 오브 연산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가 선언된 상태에서 i라는 변수는 인티저 타입입니다. 그래서 j-의 i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의 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입니다. 사이즈 오브는 오른쪽 파라미터로 익스프레션을 가집니다. 그래서 i라고 적어주면 i의 메모리에서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J에 대입을 합니다. 네, 에러가 없죠.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는 변수뿐만 아니라 타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즈 오브 int라고 하면 int 타입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구해서 사이즈 오브에서 k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i와 k는 i의 크기, 그리고 타입인 경우는 익스프레션 때문에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괄호를 적어줘서 이렇게 표현해줘야 됩니다. i와 k는 각각 4가 됩니다. 그래서 printf로 값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와 k 값을 찍어보면 i가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 4바이트죠. k가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4바이트로 저장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사이즈 오브를 쓸 때 이렇게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는 괄호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관례상 헷갈리기 때문에 괄호를 적어주는 것이 바랍니다. 하지만 연산자이기 때문에 괄호가 없어도 된다라는 건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인티저 포인트 변수 ip. 자, ip를 i의 주소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로 사이즈 오브를 이용해서 값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오브 int ip 얼마일까요? ip가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 포인트는 win32 환경에서 4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ip는 4가 됩니다. 사이즈 오브 asterisk ip 얼마일까요? ip가 가리키는 값. 자, ip는 인티저 포인트이기 때문에 ip가 가리키는 내용은 정수입니다. 정수가 차지하면 역시 4죠. 그래서 4가 됩니다. 자, 사이즈 오브 asterisk %ip 해볼까요? ip의 주소가 차지하는 메모리. ip는 주소입니다. 주소를 가리키는 주소가 되니까 주소에 대한 주소가 되는 거죠. 주소는 역시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값들은 전부 다 4가 됩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거를 win32가 아니라 64비트 환경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ctive configuration에서 U 해서요, empty로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이름을 U 해서 win64로 x64로 추가를 합니다. win32에서 세팅을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64비트 환경이 됐습니다. 플랫폼 64비트 환경으로 바뀌었죠. 자, 64비트 환경으로 바뀐 상태에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64비트 환경에서는 포인트가 64비트로 세사되기 때문에 포인트 변수는 64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IP는 64비트. IP가 가리킨 내용은 인티저니까 4바이트. IP 주소는 포인트니까 64비트. 8바이트 하죠. 그래서 8, 4, 8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8, 4, 8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정수는 64비트나 32비트 환경에 상관없이 4바이트지만 포인터는 64비트 환경이냐 32비트 환경이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64비트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2비트로 바꾸고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이즈 오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콤마 연산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연산자는 i를 0으로 초기한 상태에서요. i는 자, 이렇게 2, 3, 4 해서 익스프레션을 콤마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신기하긴 한데, 자, 이 문장은 과연 i가 2로 초기화 되는 걸까요? 4로 초기화 되는 걸까요? 자, i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를 찍어보면 i의 값은 4가 됩니다. i 값 4가 되죠. 자, 콤마 연산자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익스프레션을 적었을 때 콤마로 익스프레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익스프레션을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익스프레션을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값이 얼마로 평가되는가 하면 콤마의 마지막에 있는 값으로 평가가 되어서 그게 i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결과 값은 익스프레션 3이 됩니다. i 익스프레션 3이 되는 거죠. 자, 과연 그렇게 동작하는지 해볼까요? 네, i는 2, 3, 4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아까는 2, 3, 4를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i는 2, 3, 4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i 값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가 찍히는가 하면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엔 2가 됩니다. 자, 마지막 값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i가 2가 됐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콤마는 익스프레션을 평가를 했을 때 마지막 값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2, 3, 4니까 4가 i에 대입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콤마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연산자의 프라이오리티가 가장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장은 2를 i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3,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4 그리고 이 전체 값이 4가 된 거죠. 전체 값이 4가 된 겁니다. 그래서 i는 2로 초기화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 값을 어딘가에 대입을 한다면 j 값은 4가 되는 거죠. i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값과 j 값을 찍어보면 네, i는 2가 되는 거고요. j는 마지막 값이니까 4가 돼야 되겠죠. 네, 실행을 해보면 i는 2, 그 다음에 j는 4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와 4가 찍힙니다. 이 콤마 연산자를 도대체 언제 쓰는지. 자, 콤마 연산자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보통 변수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쓰거나 특별한 용도로 쓰기로 하는데요. 부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콤마 연산자를 정의를 해서 쓰는 경우를 보긴 봤는데 거의 사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콤마 연산자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자, 인트로 a와 b를 갖는 함수를 정의를 했고, 이 테스트 함수는 뭘 하는가 하면 함수 이름을 sum이라고 하겠습니다. sum에서 a와 b를 더한 결과를 이렇게 리턴합니다. 그래서 print sum의 결과를 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k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와 3을 달리면 2, 3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printf로 합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가 찍힙니다. 2와 3의 결과 5가 찍히겠죠. 자, 만약에 2, 3을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괄호를 한번 더 쳤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왜 에러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sum은 파라미터를 2개 받아야 하는데, 자, 이것은 익스프레션 한 개라고 했죠. 첫 번째 익스프레션입니다. 두 번째 3입니다. 이 전체 값이 3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3만 전달하기 하니까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첫 번째 인자는 3입니다. 두 번째 인자는 4가 됩니다. 4 더하기 3이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실행 결과는 7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J는 3이라고 어떻게 될까요? J는 3. 자, 그러면은 이 조기화 됩니다. 3을 J 대입을 합니다. 전체 값이 3이 됩니다. 이 괄호 하나 있는 괄호로 표현된 첫 번째 인자의 값이 3이 되는 거죠. J는 3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그 3과 4를 전달합니다. K는 역시 7이 되겠죠. 하지만 J 값은 3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연산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구성했다 뿐이지 이렇게 쓰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자, 콤마 연산자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번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